86번 가정폭력이 아동 청소년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주어진 선택지들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가정폭력이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녀는 폭력 가해 부모와는 동맹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 설명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죠. 실제로 가정폭력 상황에서 자녀가 살려고 그 생존 전략으로 폭력 가해 부모와 동맹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따라서 폭력 가해 부모와는 동맹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86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유는 다 가정폭력이 아동 청소년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인 특성이니까 배우는 자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부모의 폭력은 청소년기 자녀의 가출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다. 맞습니다. 3번 폭력 가정의 아동 청소년이 나타내는 정서로 우울을 들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가정 내 폭력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 자녀는 심한 분노를 느낀다. 맞습니다. 5번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는 아동에 대한 학대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따라서 86번 답은 1번으로 동맹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가 답입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다 역기능적 특성으로 옳습니다. 87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하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심의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옳습니다. 2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으로 옳습니다. 3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4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사항. 이게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네요.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해야 할 업무입니다. 따라서 4번은 지원센터의 업무이지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므로 87번의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5번은 다시 심의사항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 밖의 심의사항 내용으로는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따라서 8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지원센터의 수행해야 할 업무입니다. 88번 트라우마 체계 치료에서 청소년 A의 치료 단계는 여러분 트라우마 체계가 뭐죠? 그렇죠. 무너진 체계. 즉 트라우마를 가진 그러니까 정서적 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아동 청소년들의 정서 조절 장애를 도울 수 없는 체계 그런 환경 그걸 말합니다. 이때 트라우마 체계 치료의 5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생존, 2단계는 안정, 3단계는 유지, 4단계는 이해, 5단계는 극복입니다. 제시된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인지 그 특징들이 좀 필요하겠죠. 우선은 1단계 생존은 뭘까요? 그렇죠. 위협적인 환경 이런 거에서 보호하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을 마련하는 게 생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안정. 사회 환경의 조성을 하는데 안전한 사회 환경의 조성을 하는 안정 단계. 3단계는 유지 단계. 이거는 정서 조절을 위한 정서 조절 훈련인 거죠. 4단계는 이해 단계로 인지행동 치료가 들어가고요. 5단계는 극복. 결국에 트라우마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의미와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트라우마 치료, 체계 치료의 단계입니다. 한번 제시된 내용이 어떤 치료 단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A는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자살 시도와 약물 사용과 같은 극단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한다. 어떤가요? 아직은 너무 위험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답이 그렇죠. 5번 생존입니다. 따라서 88번 트라우마 체계 치료에서 청소년 A의 치료 단계는 생존 단계입니다. 생존 단계 청소년 A는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자살 시도와 약물 사용과 같은 극단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한다. 이는 치료 단계는 생존 단계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9번 제이컬과 윌리엄 길의 자살 위험성 예측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우선 답부터 얘기할게요. 5번이에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울 증상의 정도를 파악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자살 위험성 예측 척도는요.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죠. 부정적 자기평가, 적대감, 절망감 및 자살 사고를 포함해서 자살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5번 설명처럼 일상적인 우울 증상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89번의 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 청소년들에게 맞게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맞습니다. 2번 부정적 자기평가, 적대감, 절망감 및 자살 사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맞습니다. 3번 14세 이상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척도를 사용하여 자살 위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맞습니다. 따라서 8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0번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동기가 아닌 것은 문항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맞습니다. 두 번째, 자기 처벌의 수단으로 맞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느낌이나 희열을 경험하기 위해 맞습니다. 네 번째, 타인을 조종하거나 다루기 위해 맞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충동적으로 그리고 또한 격렬한 감정과 현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긴장을 유한하기 위해서 또 너무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원인들이 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삶을 끝내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비자살적 자해는요. 죽음의 의도가 없어요. 신체 조직을 손상하는 행위는 고의적이지만 죽음에 대한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자해 행동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반복적인 자해 행동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이죠. 이제 그걸 알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무튼 90번은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동기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고 이 5번의 삶을 끝내기 위한 죽음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